부대 차렷! 애청자 여러분께 대하여 경례! 단결하면 된다! 바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헌식의 옥탑방 이야기 14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군생활 에피소드 이야기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거수경례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거수경례로 시작했고요. 요새 저를 아는 지인들이 옥탑방 이야기를 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 모임에 갔는데 후배가 단결하면 된다. 네, 이렇게 인사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친구도 옥탑방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게 본다고, 네, 그렇게 들었어요. 아무튼 저는 군생활에 추억이 많고 또 군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기적적인 체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에피소드를 알려드리는데요. 그 시간이 저는 정말 행복하고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추억에 젖는다는 게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거든요. 제가 이제 군생활 마친 지가 벌써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30년까지는 안 돼도 거의 30년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이렇게 그냥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시죠? 네, 그렇다고 해주십시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래도 내일 모레면 시은이잖아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군생활을 했으니까 거의 30년 다 돼간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엊그저께 일처럼 생생합니다. 그때의 감정, 그때의 그런 기억들이 조금 이제 좀 어려운 말을 쓰자면 명징해요. 아주 맑고 선명하게 이렇게 이제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거는 그만큼 저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가끔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이 좀 머뭇거려진다거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잘 될까? 저도 뭐, 시크릿의 법칙이나, 뭐, 창조의 마술, 뭐,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또 사람인지라 가끔은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군대 생각을 합니다. 10시간 동안 행군하면서, 왼발에 군종병, 오른발에 소원성치, 이렇게, 주문처럼 되뇌었던 그런 기억. 그래서 기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결국 대대장님의 당번병이 되고 그리고 불국 군종병이 됐던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그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 삶을 갖고 가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 하루하루를 창조했던가 이런 생각을 하면요,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저 밑에 아랫배 단전에서부터 정말 좋은 에너지가, 기운이 올라오는 걸 스스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군생활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보물이요 자산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을 함께 공부해보고 또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질문은요 주로 이제 유튜브에 댓글로 많이 요새는 달고 계시고요, 블로그나 카페에 올라온 사연 중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봤으면 좋겠다, 함께 지혜를 모아보자, 네, 이런 질문이 있으면 함께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소장님, 저는요 요즘 사소한 일로 화가 자주 납니다. 짜증도 자주 나고요.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작아지는 걸까요? 너무 힘듭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네, 이런 사연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소한 일로 화가 날 때도 있고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마음이 왠지 모르게 예민해질 때 있잖아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이 사소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경보음입니다. 경보음. 삐뽀 삐뽀 삐뽀, 이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작아지거나 아니면은 정말 쫌팽이나 밴댕이 소갈머리로 전락한 게 아니고 이게 SOS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메시지의 SOS냐? 첫째는 지쳤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하 없는 사람도요, 천하장사고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들도 지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리고 예민해집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면 누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도하게 내가 내 감정을 억눌렀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 같지 않고 왜 내가 짜증이 자주 날까? 그리고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지? 별것 아닌 일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별것 아닌 일인데 그때 내가 좀 참을걸 이렇게 후회될 때가 많잖아요. 그건 뭐냐, 내가 지쳤구나, 몸과 마음이 방전됐구나,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특히 감정을 너무 억누르고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의 답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삼지선다형이에요. 세 가지의 답 중에서 여러분들 처지에 맞는, 여러분들 상황에 가장 잘 맞는 걸 고르셔서 그걸 한번 실천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게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고 그리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답안지는 뭐냐면요, 쉬는 겁니다. 여러분 지쳤을 때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잘 쉬어야 합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쉬는 걸 잘 못합니다. 쉰다면서 밤새 게임하고, 쉰다면서 스마트폰 몇 시간씩 보고, 쉰다면서 여러분 그건 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에너지를 계속 쓰는 거기 때문에 결코 쉬는 게 될 수 없습니다. 쉰다고 하면 일단 생각을 놓아버려야 되고, 그리고 보고 듣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자면 잘 조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쉴 때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전화기도 그래서 꺼버려요. 음악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냥 뒹굴 하면서 내가 이 순간에 그냥 존재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 바위나 풀잎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시간. 근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 무료하니까 자연과 함께하면 그 무료함이 덜해요. 그래서 숲길을 산책한다든지 자연 속에서 그 자연을 우리가 느끼고 자연의 기운을 아이 좋다라고 하면서 그 자연의 품에 안기는 거, 그게 쉬는 겁니다. 그래서 잘 쉬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내 이야기를 정말 있는 그대로 네가 그랬구나, 세상에 그 상황에서는 누구나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어, 어쩌면 그랬니 하면서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다 털어놓거나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주면 내가 정말 치유를 받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 내가 봤을 때 내가 너 잘 알잖아? 너도 문제가 많아. 네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지 라면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아니면 조언한답시고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런 게 우리를 더 지치게 하고 상처받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평가하지 않고 그렇게 충고나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내 얘기를 다 털어놔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됩니다. 아유, 그랬구나. 네가 많이 지쳐서 그랬구나. 지금까지 달려오느라고 얼마나 애쓰고 살았어. 그 마음 내가 다 알아. 충분히 이해해. 내가 끝까지 그 마음을 읽어줄게. 내가 알아줄게. 왜? 나는 너의 동지니까. 나는 너의 친구니까. 나는 너의 벗이잖아 하면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이렇게 들어주면서 보듬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야, 너 요거 좀 했다고 지금 벌써 이렇게 나태해져갖고 지친 거냐? 파이팅 해야지. 어금니 꽉 깨물어. 긴장해.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동기부여를 시켜준답시고 계속 파이팅을 외치면 더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읽어줘야 된다. 내 이야기를 들어줘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표현적 글쓰기라고 하는 기법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자기 감정을 그대로 적는 겁니다. 화가 났으면 그 화가 왜 났고 그 화났을 때 감정이 어땠고 지금은 어떻고 그 감정을 세세하게 어떤 감정이라도 좋아요. 여러분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행동이나 아니면은 도덕적으로는 옳고 그름이 있죠.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죠. 행동은. 그러나 감정은 옳고 그름이 있을 수 없어요. 그냥 본인이 느끼는 그대로가 진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쭉 진실하게 그 감정을 그대로 적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을 해요. 산책을 한다거나 아니면 강아지랑 놀아준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좀 돌본다거나
음식을 한다거나 이렇게 아예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다른 일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내가 썼던 표현적 글쓰기 글을 쭉 소리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마음이 이랬구나. 알았어. 이제는 내가 네 마음 알아줄게. 그런데 이제는 이런 감정이 더 이상 필요 없잖아 하고 이제 그 종이를 찢어버리거나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게 표현적 글쓰기의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예를 들면 헤어진 연인도 잊어버려야지 그 녀석이 나한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떠났는데 그 인간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릴 거야. 그런다고 지워지는 거 아니에요. 잊어버리려고 해도 아무리 마음에서 털어내려고 해도 계속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그에게 또는 그 사람에게 할 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할 말이 남아있으면 감정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을 다 풀어내야 돼요. 그 할 말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표현적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쭉 진실하게 쓰고 그리고 잠깐 다른 일 했다 그걸 다시 읽어보면 그것 자체가 엄청난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그 감정을 바라봐 줄 때까지 마음에 남아있어요. 이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내가 그 감정을 바라봐 줄 때까지 내 마음에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 감정을 바라봐주고 그것을 표현적 글쓰기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만나는 거죠. 그 만남을 통해서 감정은 정화됩니다. 예전에 심리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계발 강사들은 화내고 싶으면 당당하게 내. 가서 노래방에 가서 크게 노래도 부르고 샌드백도 두들기고 접시도 깨고. 여러분 그게 순간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혀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게 나름의 역할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예를 들면 술로 스트레스를 풀면 그때는 그게 풀리는 것 같아도 점점 주량만 세지거든요. 그것처럼 그렇게 화를 시원하게 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화라는 감정을 승화시키고 정화시키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려면 세 가지. 잘 쉰다. 자연과 함께 쉬면 더 좋다. 두 번째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스스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라. 세 번째는 표현적 글쓰기. 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런 지친 마음 그리고 내가 내 감정을 너무 억누른 것 그것에 조금 여유와 틈 그걸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구나 다 우리의 마음이 원래 건강하기 때문에 그 건강성을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부를 해봤고요. 자, 또 상승 열세부대 5사단 내 문병장의 문용사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대대장님을 모시는 당번병이 됐고 또 이제 불교 법회를 인도하는 이제 불교 군종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상승함이라는 조그마한 법당이 있었습니다. 이제 방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내무반이거든요. 병사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내무반 같이 생긴 빵카를 이렇게 개조해갖고 법당으로 만든 상승암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암자가 하나 있었어요. 한 30-4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일요일마다 불교 법회를 이제 보는 거예요. 정말 한 식구같이 정말 재밌게 불교 법회를 봤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낯선 친구가 온 거예요. 왜냐면 법회는 나오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나오는 병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 알아요. 누군지. 대부분 그 식구들이 계속 법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근데 느닷없이 낯선 병사 하나가 왔단 말이에요. 짝대기 2개 달고 띠 짝대기. 네, 옳지 않은 말입니다. 우리는 다 그때 짝대기라고 했는데 짝대기라고 하면 안 되고 벽돌. 네, 국방을 튼튼히 하는 벽돌 2개. 일병 한 명이 딱 왔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새로운 친구가 왔나 보다. 이제 저는 그러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고는 이제 법회를 딱 마쳤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군종병님, 혹시 천수경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천수경이라는 경이 있지.
천수경이라는 경이 우리 맨날 법회 때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렇게 기도하는 그게 천수경이에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줬더니 군종병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표정이 확 달라지면서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병사가 아주 모범적인 병사예요. 그리고 막 그 일병 때는 군기가 바짝 올라 있거든요. 이게 마치 그 예전에 어르신들 한여름에 그 한산 못이 풀 먹이듯이 그렇게 빳빳하게 군기가 들어있는 친구인데 근무만 나가면 초소 근무만 나가면 깜빡 잠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허벅지를 꼬집고 앉았다 일어났다 토끼띠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쏟아지는 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깜빡 잠이 들었는데 막 병사들이 꿈속에서 나타나서 아홉성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병사들이 다 피를 흘리고 있어요. 온몸에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무서워갖고 솟아치는 그냥 소름과 함께 깼어요. 근데 그 다음날도 그런 꿈을 꾸고 그 다음날도 그런 꿈을 꾸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막 노이로제에 걸릴 것처럼. 여러분 대개 군대는 귀신 이야기가 한두 개쯤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초소에 그 뒤에 있는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에서 어떤 여자가 목매달아서 죽었대. 그래서 밤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그 곡소리가 들리고 가끔은 그 귀신이 나타나기도 해. 막 부대마다 그 떠도는 귀신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병사가 직접 겪은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막 정신을 차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막 정신을 고누고 있으면 잠이 더 쏟아져요. 하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날은 유독히 더 병사들이 막 아우성을 치면서 나타나더니 그 중에 한 제일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병사가 딱 앞에 나오더니 막 피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네.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어. 계속 그 말을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를 위해서 천수경을 읽어주게. 그러면서 이제 사라져버렸어요. 그 일병은 천수경이라는 이름을 그 꿈에서 처음으로 들은 겁니다. 왜냐면 불자가 아니고 그리고 불교 법회에 한 번도 안 나왔던 친구이기 때문에 천수경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꿈에서 들은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생생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불교 군종병한테 물어보면 해답을 알 수 있을래나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날 법회에 처음으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소름이 정말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대가 이렇게 경계 근무를 쓰고 있었던 거기가 백마고지가 말하자면 핵심 지역이에요. 여러분 백마고지 전투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영화 고수가 나왔던 그 고지전, 이재훈도 나왔죠? 그 고지전의 배경이 됐던 전투가 백마고지 전투입니다. 6.25 전쟁 역사상 고지전에 있어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게 백마고지 전투예요. 그 작은 고지 하나를 빼앗기 위해서 약 10일 동안 공식적으로 12차례의 전투를 치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백마고지를 지키고 있었던 우리 아군은 보병 구사단 백마부대. 그래서 그때부터 백마부대예요. 보병 구사단 백마부대가 백마고지를 지키고 있었고 그것을 이제 빼앗기 위해서. 왜냐면 백마고지를 탈환해야 그 넓은 철원평야를 다 말하자면은 그 차지할 수 있고 거기가 교통의 요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군사적으로 절대적으로 중요한 고지예요. 근데 중공군 3개 사단이 밀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중공군 편제는 우리나라 보병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 1대 5의 그런 이제 전투를 벌였던. 그래서 고지의 주인이 밤낮으로 24번이나 바뀌었던 정말 치열한 전투예요. 그래서 아군과 중공군 합해가지고 거의 뭐 2만 명 이상이 희생당하고 부상당한 정말 처절한 피비린내 나는 그런 말하자면 전투의 현장이었거든요. 얼마나 포탄을 쏟아 부었는지. 그래갖고 그냥 고지 전체가 하얗게 됐다고 해서 백마고지라고도 하고 백마가 누워있는 형상이라고 해서 백마고지라고도 하고 그게 이제 몇 미터가 깎아 내려갔어요. 포탄을 하도 쏟아 부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병사로부터 그 꿈 얘기를 듣고 나서 나는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나는 저
정말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갖고 군종병이 됐는데 이 백마고지에서 희생당한 그 가슴 아픈 영혼들을 위로해주고 축원해줄 생각을 나는 왜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당장 다음 주부터 천도제를 지내야 되겠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천도제를 지냅니다. 천도제라는 것은 영혼을 좋은 곳으로 안내하는 그런 이 축원 의식이죠. 대개 이제 49제가 이제 그 천도제 의식인데요. 그래서 매주 일요일마다 아마 제가 불교 군종병이었기 때문에 그 일병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가, 영혼들이 저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내줬고, 또 이제 기독교를 신앙하다가 산화하시거나 희생당하신 그 영혼들은 아마 누군가에게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읽어달라, 찬송가를 불러달라, 주기도문을 암송해달라, 분명히 그런 메시지를 보냈을 거예요, 영혼들이. 그러나 이제 저는 불교에 바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가 온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병사들과 함께 지극정성으로 심청이가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의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그런 심정으로 정말 일요일마다 6번을 천도제를 간절히 모셨습니다. 천수경을 읽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천수경을 간절히 읽어드리고, 6.25 특히 백마고지 전투를 기점으로 해서 이 지역에서 희생되신 모든 영혼들이시여,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분통하고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이제는 그 마음을 다 풀어버리십시오. 그 원한과 그 분함을 다 풀어버리시고, 여러분들의 희생 덕분에 조국은 이만큼 발전해서 우리가 중견 강국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마음을 풀으시고, 또 이제 우리 아군의 영혼들만 위로해주면 안 돼요. 그게 억울하게 죽은 건 다 마찬가지니까. 이념의 갈등 속에서, 체제의 갈등 속에서 알게 모르게 희생된 모든 영혼들이시여, 이 기회를 통해서 모두 다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얼마나 제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온몸이 뼈에 사무치게 그렇게 6번을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천도제를 지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묘한 게, 그 천도제를 지내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부대, 또 5사단이 이렇게 경계 근무하고는 그 지역이 정말 사고가 많았거든요. 병장 하나가 제대 일주일 앞두고 더덕해러 지뢰밭에 들어갔다가 지뢰 밟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산화해버렸어요. 그런 일도 있지. 또 우리 부대에서는 그 대대장님 당번병이 목을 매서 자살을 했지. 별별 사고가 다 일어난 거예요. 이런 게 다 까닭이 있었구나, 곡절이 있었구나, 제가 그때 깨달은 거죠. 그래갖고 간절히 천도제를 이렇게 모시는데, 마지막 이제 7번째 종제는 제가 이제 감히 못 모시겠는 거예요. 그 영혼들에 대한 천수경을 읽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천수경을 읽어달라고 말씀하신 그 영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영혼들을 좋은 곳으로 다 모셔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단 군종 참모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마침 군종 참모님이 이제 소령을 달고 있으셨고 불교 법사님이셨어요. 법사님 이만저만해서 우리 병사가 이런 꿈을 꿨고, 제가 아차 싶어갖고 6제까지는 병사들과 함께 이 상승암에서 그 6.25 희생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축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제는 법사님이 지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그 법사님이 정말 좋은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법사님이 알았다고, 우리가 보살들과 함께 가서 천도제를 제대로 지내주마고, 그래갖고 그 7번째 종제식은 정말 그 법사님들이 얼마나 또 바리바리 정성스럽게 또 음식을 해갖고 오셨는지, 그 음식을 그냥 정말 이렇게 잘 차려놓고, 그 6.25 백마고지 전투 희생 영가들, 그 희생 영위들을 위해서 정말 일천정성으로 우리 법사님과 보살님들, 그리고 병사들이 천도제를 잘 모셔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났더니 얼마나 제 마음이 개운한지. 중요한 건 천도제를 딱 시작하자마자 저에게 그 꿈꿨던 그 병사,
이게 제가 천도제 때마다 그 병사가 와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천도제를 딱 시작하면서부터 꿈에 안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거 너무 신기하죠. 꿈에 천도제를 정말 딱 시작하면서부터 꿈에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아, 이게 서로 소통이 되는구나. 그 영혼들과 우리가 마음으로 서로 소통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더 신념을 갖고 천도제를 딱 모셔드렸거든요. 그렇게 이제 종제를 다 지내고 났더니 마음이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한 달도 안 됐는데 갑자기 부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이제 저하고 같이 생활했던 무전병이 있는데 무전을 받기를 제가 지금도 생생해요. 빨간 병아리, 빨간 병아리, 빨간 병아리. 저 빨간 병아리가 출몰했다는 거예요. 그 비무장지대 안에. 그건 철제가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대대장님이 급하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부대에 이제 비상을 걸고 이제 그 DMZ 비무장지대 철책 안에 그 안으로 딱 들어가셨어요. 그래갖고 그때 저는 이제 당번병이었기 때문에 빨간 병아리가 도대체 뭐냐, 노란 병아리도 아니고 왜 빨간 병아리라고 무전을 치고 그럴까? 이제 그리고 이제 궁금해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우리 대대장님이 멀쩡하게 생긴 총각 하나를 딱 데리고 오더니 은식아 빨리 간부 식당에 가서 밥을 차려오라는 거예요. 아니, 왜 밥을 차려오라고 그러시지? 근데 대대장님이 밥을 많이 차려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막 급하게 이제 제가 달려가서 간부식당에 그 취사병하고 친했거든요. 취사병한테, 야, 대대장님께서 빨리 밥 한 그릇을 이빠이 됐으네. 제가 그때 저도 모르게 일본 말이 나왔어요. 아, 저는 진짜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근데 저도 모르게 그냥 이빠이 됐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게 막 밥을 그냥 많이 꾹꾹 눌러 담으라는. 근데 이제 그 군대에서 그런 말을 썼거든요. 예를 들면은 자동차에 휘발유나 기름을 이빠이 넣어주세요. 그 이빠이라는 게 가득이라는 일본 말이에요. 그거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빠이 데스 하면서 이제 밥을 그렇게 차려달라고. 그러니까 취사병도 깜짝 놀라고 이렇게 고봉밥을 그냥 산소같이 그냥 고봉밥을 이렇게 딱 차려줘갖고는 그걸 쟁반에 들고 그냥 총총고럼으로 그냥 경복궁에서 무술이들이 그냥 총총고럼으로 다르지 총총고럼으로 가서 그냥 다 이렇게 그 대대장님이 데리고 온 그 이제 총각 앞에다 이렇게 딱 그 차린 밥상을 딱 내려주니까 저를 이렇게 씩 바라보면서 고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귀순자가 넘어온 겁니다. 빨간 병아리는 이제 북한군이 우리 철책을 마주보고 있으니까 북한군이 우리 대대 지역으로 귀순해서 넘어왔는데 그때 저는 북한 말을 처음 들어봤죠. 북한 사람도 처음 보고 그리고 말하자면 그 북한 말도 처음 듣고 근데 이제 북한군 복장은 안 입고 이제 체육복을 입고 있었어요. 아마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 중에 그 비무장지대 안에 GP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옷을 갈아입힌 것 같아요. 그래서 대대장님이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저를 쓱 보더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간부입니다. 간부. 상좌. 상좌는 뭐냐면 굉장히 상위. 상좌는 대령 정도에 해당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상위. 말하자면 우리나라 대위 정도에 해당하는 간부가 우리 부대로 귀순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사단장이 딱 바뀌면서 사단장 복무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사단장 복무신조는 말하자면 이렇게 사단장이 딱 부임해서 오면 우리 5사단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포부와 경륜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1순위가 뭐냐. 귀순자 1명 유도입니다. 심리전을 잘 펴가지고 우리 5사단 지역으로 귀순자 하나가 넘어오게 해라. 그럼 그건 뭐냐면 그 비전시에 전투가 말하자면 치러지지 않는 그 평상시에 우리 부대 지역으로 귀순자 1명이 넘어오면 그건 전공을 세우는 겁니다. 그거는 진급 케이스예요. 그래가지고는 사단장님이 부임하자마자 제1성 제1번으로 강조한 게 귀순자 1명 유도했는데 그게 우리 부대로 딱 귀순해서 넘어온 거예요. 그것도 상위 대위 정도의 간부가. 그러니까 뭐 에헤라디야 부대 경사가 났죠. 그래서 대대장님 표창받아 연대장님 표창받아 사단장님은 그 이후로 승승장구해가지고 사성장군 별을 4개까지 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죠. 천도제를 지내기 전까지는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가고 도대체 우리 어떡하냐 했는데 천도제를 딱 지내고 나니까 한 달도 안 돼서 경사 중에서도 경사가 그렇게 우리 부대, 제가 밥을 차려줬다니까요. 우리 부대로 넘어갔고 대대장, 연대장 다 표창 받고 사단장까지도 사성 장군이 되는 그런 경사가 일어났는데 지금까지도 저한테 고맙다는 전화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어쨌든 그 이후로 우리 부대는 정말 좋은 일이 많았어요. 그 천도제를 잘 지내고 나서.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들이 우리에게 그 병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 메시지를 잘 받아서 정성스럽게 천도제를 지내드렸더니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좋은 곳으로 떠나면서 귀순자 한 명이라는 이런 정말 좋은 축복,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가셨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보이는 세계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고, 그런 게 어딨어? 그거 지어낸 얘기 믿거나 말거나 하지, Y 이야기 하십니까? 그럼 그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정말 몸소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1%의 거짓도 없습니다. 보이는 세계,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세계는 사실은 굉장히 협소한 세계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사는 사람은 마치 달팽이 같아요. 달팽이가 이렇게 쭉 나왔다가 톡 건드리면 에그머니 하면서 달팽이 집 속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마치 그런 세계에 갇혀서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내 지금 처지가 예를 들면은 나 지금 반지하에서 이렇게 곰팡이 냄새 맡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정말 그 반지하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는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을 때 나는 반지하에서부터 자유롭게 내 삶을 얼마든지 광활하고 멋있고 당당하게 창조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이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철저한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연결해 주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마음의 세계, 영혼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돼요. 그렇게 관심을 가질 때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무한대로 확장하고 무한대로 펼쳐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 가집시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연결해 주는 것이 마음인데 그 마음과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 가지면 그만큼 내가 관심을 가진 만큼 내 삶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역전시킬 수 있어요. 내 삶에 마법을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멋진 보이는 세계에만 국한해서 사는 그런 협소한 인생이 아니라 멀리 깊게 널리 보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눈으로 여러분들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행복하고 성공합니다.